베트남 가정집의 제사상. 과일도 있고 불상도 놓여져 있는데 그 사이로 익숙한 빨간 박스가 보입니다. 초코파이? 빵을 감싸고 있는 초코와 가운데 마시멜로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그 초코파이 맞는데 이게 어쩌다 베트남 제사상에 올라가게 된 걸까요? 베트남에서는 제사를 지내야 조상덕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제사를 중시하는데요. 방을 따로 제사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아예. 그래서 그만큼 제사 같은 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보내고. 그래서 따로 제사를 위한 방을 만들어 놓거나 명절이 아니더라도 집이나 가게 곳곳에 작은 제단을 두고 향과 음식을 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해요. 초코파이가 한 30년 전 엄청 비쌌어요. 그러니까 되게 귀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상에 올린 거죠. 그렇게 중요한 의식에서 조상님께 귀하게 바치는 음식으로 우리나라 간식 초코파이가 올라간다는 건데요. 사실 이 초코파이 이제는 베트남에서도 구하기 어렵거나 비싼 건 아니지만요. 여전히 특별한 의미를 담아 제사에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일상에서 즐겨 먹는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행이라고 하기가 조금 어색하죠. 그냥 우리나라 김치찌개 먹는 것처럼 김치찌개가 유행하진 않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냥 생활 속에 묻어있죠. 그 초코파이 자체가. 러시아에서 인기 있다는 건 알았는데 베트남에서도 국민 간식?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싶잖아요. 실제 지표를 보면요. 우리나라 초코파이는 베트남 현지 파이 시장의 최대 70%까지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 체제나 다름없다고 해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베트남 법인 매출에 따르면 이렇게 매년 조금씩 늘어나다 지난 2018년 900억대 매출을 찍으며 처음으로 우리나라 판매량까지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200억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초코파이가 베트남에서 이렇게까지 자리 잡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맛인데요. 베트남 초코파이는 국내용과 달리 덥고 습한 날씨를 대비해 초콜릿이 쉽게 녹지 않도록 융점을 높여 만든 게 가장 큰 특징이래요. 베트남 환경에 맞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초콜릿에 녹는 융점들의 어떤 차이를 좀 뒀어요. 입안에서는 녹는데 밖의 기온에서는 버티는 어느 정도의 그런 밸런스 포인트들, 그게 1번이고 또 배합 방법을 현지 기준으로 조정해 곰팡이 발생을 막으면서도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맛을 유지한다고 해요. 여기 마트에서도 대형 마트로 에어컨을 틀지만은 이런 소형 마트들은 에어컨을 안 틀어요. 근데도 초코파이가 잘 놓여있고 잘 녹지 않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제 입맛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초코파이가 더 맛있습니다. 베트남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진한 초콜릿에 맞춘 다크맛, 계절에 따른 망고맛, 복숭아맛, 새로운 시도인 팥 말차맛 등 현지 취향과 시즌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신제품을 선보이는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코파이가 베트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맛뿐만은 아니라는데요. 여기는 이제 80%가 구문 가게들이고 영업사원들 뽑아가지고 직접 보내서 서비스하고 실제 판매를 한다. 이렇게 초기에 세팅을 했고 먼지 많고 뭐 이런 환경에서 제가 우리 제품들을 케어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다른 회사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베트남 유통시장은 소규모 전통상점, 그러니까 구멍가게가 전체 소매시장의 80%를 차지해서요. 그 점을 활용해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는 영업 방식으로 현지 유통망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초코파이는 한국과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 소비자들의 입맛을 저격하고 있는데요. 오늘 크랩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전 세계 어디선가 국민 간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K푸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크랩이 자세히 알아오겠습니다. Bánh gì đấy? Chocopai có vị mới, lấy thêm 70% hàm lượng cacao, thêm 70% cacao, đậm đà vị bánh.